어쨌든 지금 기일이 40일 남은 겁니다. 대선이. 대선이 40일 남았고 지금 많은 보수 언론들이 도표로 정리해서 나오는 것은 5월 12일 최종 후보 등록 일 이전에 대법원에서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근데 그 가지수가 이 세 가지 가지수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대법원이 그 최종 후보 등록 이후에 만약에 결정을 내린다면 이건 더 골치 아픈 거다. 후보 교체가 불가하고 지난 총선에서 세종시에서 있었던 김종민 의원의 사례처럼 아예 출마가 불가한 가운데 부전승 비슷하게 그냥 당선돼 버리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버리는 이런 그림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여러 시나리오가 돌아다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돌아다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파기 환송도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렸지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헌재처럼 평이 비슷하게 계속 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을 것 같으면 네. 그 급이 낮은 대법관 연차가 낮은 네. 대법관부터 자신의 견해를 밝혀요. 네. 저는 뭐 상고기각입니다. 네. 상고기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법원행정처장하고 선관위원장이 노태학 재판관이 빠졌기 때문에 네. 12명이고 대법원장이 있잖아요. 12명 중에. 네. 그러니까 11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이 1은 항상 그 제일 나중에 의견을 밝힙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6명만 상고기각입니다 하면 6대 6으로 만들어도 의미가 없고 하기 때문에 7대 5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 네. 7대 5가 그냥 돼버리는 거라서 예. 앞쪽의 흐름이 6표만 나오면 사실 상고기각으로 바로 그냥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관들의 성향을 봤을 때 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높아요. 예. 그런데 지금 어제부터 나온 얘기는 제가 계속 불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기반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10명이 지금은 열심히 두들겨 봐야 돼요.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돼서 너무 이제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고. 2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이 된 대법관이고 네. 10명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이다. 네. 따라서 이 대법관의 그러니까 물론 성향은 의미가 없어요. 지난 헌법재판소 때도 뭐 진보 보수 중도 뭐 엄청나게 분석을 해봤지만 그래봐야 8대 0으로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그런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론들이. 유의미한 분석입니까 이런 게? 뭐 10명 이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대법관들이다. 뭐 의미 없다. 네. 예. 우리가 헌재 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윤석열 때 임명됐다 하더라도 막 나간다. 예. 이런 판사들은 없거든요. 지금 그렇죠. 대법관들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재보다 훨씬 더 좀 안정감이 있는 구성이에요. 어떻게 네. 보면은. 예. 헌재보다 헌재는 저 노골적인데 예, 예.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대법관들은 좀 그런 성향들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쪽에서 상고기각이라든지 뭐 이런 게 6표 이상 나올 수 있고 또는 결론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우리가 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렇죠. 정통 법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하거나 법원이 이렇게 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보적이다 또는 보수적이다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정치에 이렇게 깊이 뭐 이런 느낌을 법원이 갖고 왜? 있는, 법원이 뭐 왜 이런 느낌을 식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다. 예.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그리고 특정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판도 하지 말고 지귀현 판사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요새 주변에 상의 많이 하신다면서요. 형 나 이 재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상의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참나 진짜.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재판 정지까지 염두에 두면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의원님 재판 정지라고 하면 자, 그 대통령이 당선된 날로부터 재판은 중지한다. 그렇죠. 그러면 진행이 중지되는 거예요. 소송 진행이 모든 재판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금 계류 중인 모든 재판에 대하여 재판을 정지한다. 이 정지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기가 끝났어요. 5년 임기가. 그럼 다시 그 재판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게 공소시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불소추권에서 공소시효가 중지돼요. 끝나면 공소시효가 다시 시작되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거다.
하여간 그렇게까지라도 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건가? 끝나고라도 재판 받아. 이제 이렇게까지 묶어놓으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과거에 보면 그런 나쁜 법원의 행태가 있긴 있었어요. 선거법 사건 같은 거. 예.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 질질 끌면서 예. 본인들의 영향력을 과시하죠. 법원에 이런 결정권이 있어. 당신이 출마하느냐 못하느냐는 법원 판단에 따라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너 4년 임기 내내 법원한테는 잘해야 돼. 이러면서 사건 오래 끌고 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요. 사실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이 법원개혁에 대한 이 사법개혁 너무 중요하다. 지규현 판사만 보더라도 지규현 판사 한 사람이 사실상 무슨 단독 결정하듯이 네. 그 지난 2월에 법원 인사를 통해서 15년 차 이상 나는 후배 배석 판사들을 앉히고 그냥 구속 취소 결정을 3월 7일 날 해버린 거 아니냐. 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는 게 말이 되느냐.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네. 이런 비판이 있어서 법원개혁도 이참에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법원개혁 하지 마. 이런 거예요? 아니 네. 공직선거법 사건인데요. 뭐. 의미 없다. 대표가 대통령 2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단임제입니다. 단임제 못합니다. 개헌에서 아니 근데 그건 해당하지 않아요. 개헌에도 중임에 대한 거는 본인에게 적용이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좀 무의미하고 무용한 절차를 하는 건가? 아니면 깔끔하게 뭘 좀 정리를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보기에는 뭔가 재판 정지라는 것도 전례가 없었던 일이니까 네. 전원합의체에서 기준을 세운다. 전원합의체가 신중하게 판단했더니 이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은 예. 재판을 재판조차도 중지하라는 거다. 예. 그걸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다. 워낙 계류된 재판이 많으므로. 아니 그리고 기준을 세우는 방법이 예. 소부에서 기준을 세워버리면 그렇죠. 나중에 전원합의체 가서 이 기준은 또 바뀔 수도 있는데 다른 사건의 경우에 전원합의체에 가면 소부의 결정은 전원합의체에서 깰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죠. 기준을 그렇죠. 세워도. 그러니까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측면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는 아직 불명한데 네. 매우 이례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려를 갖고 긴장감을 갖고 저희가 견제하고 네. 목소리를 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미 뭐 우리 당에서는 여러 의원들 뭐 네. 또 당 차원 법사위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법사위까지 열어서 견제를 하겠다. 예. 그러나 네. 이들이 노리는 것이 불안감의 가중이라면 네. 특히 파기환송 등을 통한 예. 이런 불안감의 가중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필요까지는 없겠다. 예. 파기환송된다고 해서 무슨 결론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막 거기 휘말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까지 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예.